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페인터 입문자를 위한 작업 환경, 기본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페인터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요,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페인터 작업 환경 설정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살짝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되니까요. 제가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로그램 열기 전에 초기화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랑 함께 작업 환경을 세팅해야 하니까요. 같이 초기화해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페인터를 더블 클릭하세요. 페인터를 사용하다 보면 초기화할 때가 있으니까요. Shift 더블 클릭 기억해 두세요. 모든 작업 공간 재설정이고요. 현재 작업 공간 재설정, 모든 작업 공간 재설정 클릭하세요. 퍼포먼스를 작동시켜서요. 컴퓨터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안정적이겠죠. 전 램 조금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하위 버전은 이 기능이 없으니까요. 일단 패스하시면 돼요. 초기화된 깨끗한 페인터의 모습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페인터 작업 환경이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여러 가지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그때 만든 파일들을 저장하고 사용할 거예요. 각각의 폴더들은 파일명이 조금 달라서 따로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폴더를 만들고 다시 페인터로 돌아가서 작업 공간을 살펴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왼쪽 도구창이 있네요. 도구창은 칼, 풀 이런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은 브러쉬 옵션 창이에요. 브러쉬의 성격이나 종이의 질감, 브러쉬 수치를 바꿀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메뉴창, 이건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이죠. 메뉴창에는 여러 가지 명령이나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요. 천천히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른쪽에는 색상 휠과 레이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붙어 있네요. 하나씩 떼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컬러 앤 레이어 여기를 잡으면 전체가 움직이고요. 아래 컬러 부분 마우스를 대고 드래그를 하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믹서, 컬러 라이블러리, 컬러 하모니 이렇게 색을 담당하는 녀석들이네요. 그 다음은 레이어가 있고요. 채널은 꺼버리겠습니다. 동그란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펼쳐놓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정리를 해서 화면을 최대한 넓게 사용할 수 있게 재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 배치하고 오른쪽에 컬러 휠과 레이어를 잡아줬어요. 컬러 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경색을 클릭하면 배경이 없는 휠이 나타나는데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컬러 사이더스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끄면 되고요. 페인터에서 중요한 도장 툴 회색으로 바뀌어요. 투명한 휠에서는 여기를 클릭하면 되고요. 이걸 몰라서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도장 사용법은 차차 알아가면 돼요. 하위 버전에는 컬러 휠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위 버전에는 서랍 기능이 있습니다. 믹서를 서랍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름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서랍을 닫고 열고 작업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방법으로는 단축키를 활용하는 건데요. 일단 모두 꺼버리고 단축키로 불러오는 거예요. 컨트롤 1부터 컨트롤 9까지 차례대로 눌러볼게요. 나름의 중요한 순서대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컨트롤 1은 휠, 믹서는 컨트롤 2, 컬러는 컨트롤 3, 컨트롤 6은 포토 아트고요. 컨트롤 8은 패턴, 컨트롤 9는 페이퍼,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단축키를 눌러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컬러 하모니는 단축키가 없어요. 윈도우에서 꺼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필요한 거 전 영상에도 나왔던 브러쉬 사이즈 조절 옵션 꺼내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컬러 휠은 둘 중 하나만 꺼내고 하나는 닫을게요. 투명한 컬러 휠, 빈 안쪽 공간을 클릭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레이어 공간이 넓어졌네요. 자, 이렇게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또 그때그때 꺼내서 사용하는 도구창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 정도 외에는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브러쉬를 꺼내야겠네요. 브러쉬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스트로크 모양이 기본인데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만 어떤 브러쉬인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카테고리 아이콘 모양으로 사용하는데요. 이걸 바꾸려면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바꿔줘야 해요. 그럼 프리퍼런스 알아볼게요. 제너럴부터 맨 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한된 브러쉬 스트로크를 캔버스에 정렬, 브러쉬 크기 조절할 때 피처 스케일링, 단순화된 브러쉬 크기 조정 제어, 백업 파일 만드는 거고요. 오디오 표시 대화 상자, 텍스처를 저장하도록 경고.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네 번째, 백업 파일은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브러쉬 커서 모양은요. 커서 타입 맨 위 기본으로 하고요. 쉐입은 브러쉬로 했어요. 여기를 끄면 한 가지 모드로 적용이 됩니다. 별거 아닌데 좀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그림 그릴 때 보여지는 브러쉬 모양에 대한 설정이에요. 궁금하면 하나씩 켜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단순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 브러쉬 모양을 스트로크로 할 건지 카테고리 모양으로 할 건지 저는 카테고리 아이콘으로 선택했어요. 나머지들은 건들 게 없으니까요. 모두 그대로 둡니다. 브러쉬를 다시 꺼내면 바뀐 모양이 되겠죠? 자, 다음은 브러쉬 트래킹. 아주 편한 힘으로 그어주면 돼요. 세게 그어주면 세게 그려야겠고요. 약하게 그어주면 약한 힘으로도 선이 그어지는 원리예요. 적당한 자기 힘에 맞춰서 그어줍니다. 그림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로잉 연습을 할 때는 약하게 그어준다든지 하면 돼요. 실제 종이에 연필을 그을 때 힘과 맞추면 수작업과 이질감 없이 필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설정을 바꿨으니까요. 브러쉬를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 모양으로 꺼내집니다. 필요한 브러쉬는 한꺼번에 꺼내놓고 사용하면 되겠네요. 제가 자주 쓰는 브러쉬는 파일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제 강좌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영상을 만들면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브러쉬 파일들, 텍스처 파일들은 각각의 폴더 안에 저장해서 꺼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공유해드린 브러쉬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명은 B2021입니다. 파일을 열었는데 버전이 안 맞아서 호환이 안 되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하나씩 꺼내서 저장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2021 파일을 꺼낸 다음에 아이콘 모양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브러쉬 이름이 나와요. 브러쉬 이름을 보고 브러쉬를 하나씩 찾아서 꺼내시면 됩니다. 오거나이저에 들어가서 이름을 만들어 주고요. 익스포트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브러쉬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오거나이저 이 부분은 커스텀의 이름을 만들어 주고요.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곳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곳이니까 오거나이저 이 부분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자주 쓰는 명령어 기능을 꺼내오기입니다. 페인터는 되도록이면 마우스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그림 그리기에 편하겠죠. 화면을 클릭하면 불필요한 동작이 없어지니까요. 더 작업하기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Add 코맨드 클릭하고요. 필요한 메뉴들은 메뉴 창에서 하나씩 클릭하고 Add 순서대로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씩 커스텀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천천히 꺼내 볼게요. 꺼낸 커스텀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요. 저는 세로로 사용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세로로 정렬하고요. 위치는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 파일도 역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영상을 따라서 하나씩 꺼내셔도 됩니다. 이 파일도 오거나이저에서 이름을 정하고 저장하고 꺼내오면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꺼내놓고 사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은요. 단축키를 외우셔도 되고요. 커스텀 키에서 각각의 단축키를 지정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F2, F3, F4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는 단축키를 지정해 놓고 사용하면 아주 편해요. 둘 중에 더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돼요. 트랜스폼, 반전, 인버터 셀렉션, 디지털 드라이브, 세츄레이션, 브라이트 이렇게 각각 F키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파일 역시 이름을 정하고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화면을 넓게 사용하신 분들에게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저는 영상을 보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밖으로 꺼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세팅된 작업 환경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할 거예요. New Workspace에서 이름을 정하고요. Export하고 지정한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그럼 언제라도 다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다른 컴퓨터에서 페인터를 사용하더라도요. 이 파일 하나면 똑같이 세팅이 되겠죠? 여기까지 작업 환경 세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영상을 따라 차례대로 하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글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페인터는 한글 버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브러쉬 명칭이 너무 이상해서 직관적이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영어가 훨씬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영어 버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팅된 페인터로 제 영상이 친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